그 순간 저는 13살이나 어린 그에게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학부모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나요?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처음 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의 48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어요. 이혼 후 얼어붙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봄눈 녹듯 흘러내렸고 나이차라는 현실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테이블 위 제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날, 저는 아들 태민이의 첫 학부모 상담을 위해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현실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화장품 회사 과장으로 일하느라 늘 바쁜 일상이었지만 태민이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는 전부였으니까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숙제를 봐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4학년 3반 교실을 찾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하면서도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실 뒤편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 어머님이시죠? 박준우입니다. 처음 본 박준우 선생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잔잔한 웃음기가 머물러 있어서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늘 태민이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태민이는 정말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어머님께서 잘 키우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런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상담용 의자에 마주 앉으니 그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깔끔한 비누향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남자의 향기를 맡지 못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태민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다만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뭔가요? 제가 조금 긴장하며 물었어요. 가끔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일하시느라 힘들까봐 걱정하는 말을 종종 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애썼는데도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민이 아버님은 이혼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6개월 전에요.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묘하게 안타까우면서도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힘드셨을 텐데 태민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태민이가 워낙 착해서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태민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 깊숙한 곳이 울렸습니다. 이혼 후 누구도 제 안위를 걱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조차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며 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데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태민이의 작품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림 속 가족 그림에는 엄마와 아들만 그려져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태민이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이 웃고 계시죠?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한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제 행복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일어설 때 선생님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태민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는 순간 제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에 살짝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왜인지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제 마음은 어수선했어요. 이상했어요. 단순한 학부모 상담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 속 명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박준우라는 이름을 혼자서 몇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태민이를 재운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후 너무 오랫동안 여자로서의 감정을 억눌러 왔었나 봐요. 한 남자의 따뜻한 관심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어요. 게다가 이제 막 이혼한 싱글맘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48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첫 상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 앞에 서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태민이를 데리러 갔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각준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이 왠지 더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민이는 교실에서 청소 당번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럼 저도 잠시 같이 기다려도 될까요? 사실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 혹시 태민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학교 운동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태민이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이 이야기구나 싶어 긴장했는데 선생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태민이가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지난주부터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정말요? 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도 더 활발하게 어울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라 생각해보니 지난주 상담 이후 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에게도 전해졌나 보네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세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제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 변화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니.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태민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자주 웃어서 기분이 좋다고요. 아, 그랬구나.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네요. 제가 느끼는 작은 변화까지도 다 알아차리다니.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냥 교사가 학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시고 쉽지 않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다른 싱글맘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인걸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같은 분을 존경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는 걸까요?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거든요. 결혼도 해보지 않았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미혼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글쎄요. 요즘은 연애보다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더 재밌어서요. 그때 태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선생님, 태민아, 청소 다 했니? 네, 선생님. 엄마랑 뭐 얘기하셨어요? 태민이 자랑을 했지. 우리 태민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야. 태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에 매달렸어요. 엄마, 오늘 치킨 먹을까요? 그래. 오늘은 치킨 먹자. 정말요? 야호.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도 덩달아 웃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제가 일어서려는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토요일에 태민이와 함께 나들이 가시는 건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나들이요? 아, 제가 너무 주제 넘었나요? 그냥 태민이가 요즘 워낙 열심히 해서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엄마, 선생님이랑 같이 나들이 가요. 태민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게 적절한 걸까요? 선생님이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주말에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안 부담스러워요. 제가 너무 빨리 대답했나 봐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이가 계속 신나게 떠들었어요. 엄마,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우리랑 놀아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제가 괜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 배려해 주시는 것일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옷장을 몇 번이나 뒤져가며 내일 입을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도 안 되고 결국 깔끔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니 48세라는 나이가 새삼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랫동안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는 제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3살 어린 선생님과의 나들이 그저 아이를 위한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편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입구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 선생님 오신다. 태민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교실에서 보던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훨씬 더 젊어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젊은 거죠.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도 막 도착했어요. 태민아, 오늘 선생님이랑 신나게 놀자. 네, 선생님.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한강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빠가 조금 젊어 보이는 가족. 자전거를 빌려서 함께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태민이가 앞서가고 저와 선생님이 나란히 뒤따라가는 형태였어요. 어머님, 자전거 정말 잘 타시네요. 학생 때 많이 탔거든요. 선생님도 잘 타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가 취미였어요. 주말마다 혼자 이런 곳을 다녔는데 오늘은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 즐겁네요. 좋은 분들이라 그 표현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뛰었어요.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탄 후 태민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태민아,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태민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뛰어간 사이 저와 선생님만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 씨,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이름으로요. 네, 죄송한데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가 돌아오면 셋이서요. 좋아요. 하지만 태민이가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태민이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자주 가더니 결국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나들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태민이가 아픈 것 같아서. 괜찮아요. 아이가 중요하죠. 태민아, 괜찮니? 네. 그런데 선생님, 저 때문에 커피도 못 마시게 되어서 죄송해요.
태민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미선 씨 댁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태민이가 나아지면 그때 커피라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번거로우실 텐데.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태민이보다는 미선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태민이는 다행히 많이 나아져서 케이크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회복이 빠르죠. 태민아, 저쪽 키즈존에서 놀아도 돼. 정말요? 와, 태민이가 키즈존으로 뛰어간 후 저와 선생님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둘만 마주 앉으니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계속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미선 씨.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상담실에서 배웠을 때부터 미선 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정말 제가 느꼈던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 미선 씨는 어떠세요? 저를 그냥 태민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던 게요. 선생님, 제가 학부모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나요? 선생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48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어요. 이혼 후 얼어붙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봄눈 녹듯 흘러내렸고 나이차라는 현실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미선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아니, 그 나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숙한 매력이 있으시고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 사이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태민이의 담임이고 나이차도 있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의 따뜻한 손이 테이블 위 제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선 씨, 저는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요.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크게 뛰었어요. 선생님, 저도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교사와 학부모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 태민이의 목소리에 우리는 급히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을 알았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태민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 제가 얼굴을 붉히며 답했어요. 그 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만 선생님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헤어질 때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선 씨, 오늘 이야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어요. 48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도 13살 어린 남자와의.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생각하니 나이차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민이 얘기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발전해 갔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미선 씨,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나이차가 정말 문제가 될까요? 그의 솔직한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준우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내일 퇴근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미술관에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태민이한테는 비밀로요. 비밀로라는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발전하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다고 핑계를 대고 시내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제일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미술관 로비에서 준우를 만났을 때 그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재킷에 진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미선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첫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혼 후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과찬이에요. 선생님도 정말 멋있으세요. 오늘은 선생님 말고 준우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준우와 미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준우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술관 안에서 함께 그림을 감상했어요. 준우는 예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보니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이 그림 보세요. 인상파 작품인데 빛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마치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선 씨도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준우 씨가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준우가 제 뒤에 서서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귀에 닿았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그림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만이 느껴졌어요. 미술관을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준우와 함께 있으니 그마저도 달콤했어요. 미선 씨, 정말 오늘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혼하시고 나서 힘드셨을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준우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공공장소에서였지만 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 씨, 나이차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선 씨의 성숙함과 따뜻함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혼인 이유도 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있었거든요.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우 씨, 미선 씨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태민이가 학원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냈어요. 어떤 날은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드라이브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미선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꿈이요? 글쎄요. 요즘은 그냥 태민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꿈이에요. 자신을 위한 꿈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 후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제 자신을 위한 꿈은 없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요. 좋은 꿈이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미선 씨는 아직 젊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그의 격려에 잊고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어요. 매일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준우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비밀스러운 만남일수록 더 큰 위험이 따라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우와 함께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학부모를 마주친 거예요. 어머, 미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우연히. 아, 이분은 태민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우연히 마주쳐서 겨우 넘어갔지만 그 일 이후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미선 씨, 우리 관계가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럽긴 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갔어요. 짧은 만남들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제게 말했어요. 미선 씨, 저는 정말 진지해요. 이 관계를 계속 숨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돼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태민이를 위해서는 신중해야겠지만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우리의 사랑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5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태민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실 수 있으실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 관계가 들킨 건 아닐까요? 급히 회사를 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교장실 앞에서 준우를 마주쳤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신고라는 말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결국 들킨 거였어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준우 선생님과 김미선 학부모님.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학부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랬어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선생님과 김미선 학부모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시내 레스토랑에서 둘이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그날 마주친 학부모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는 잠깐요. 교장 선생님이 준우의 말을 끊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러운 영역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박 선생님은 아직 신임 교사인데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우의 미래를 제가 망치고 있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미선 씨, 준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학부모의 상담을 해주신 것 뿐이에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민이에게까지 영향이 갈까봐 무서웠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우가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겠네요. 박 선생님,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태민이를 전학시킬게요. 미선 씨, 준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선생님의 앞날을 제가 망칠 순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며칠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요. 교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준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미선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그날 밤 집에서 태민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의 선택이었잖아요. 전학은 절대 안 돼요.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전보 가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미선 씨,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관계를요. 저도요. 하지만
현실이.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태민이는 왜 엄마가 우울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준우가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동네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선 씨,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요? 전부 신청을 냈어요. 다른 지역 학교로요. 준우 씨,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태민이도 전학할 필요 없고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미선 씨를 만난 것, 사랑하게 된 것,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떨어져 있어야겠죠. 하지만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서로를 기다릴 수 있다면 정말 운명인 거겠죠. 1년. 네. 제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미선 씨도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래도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약속해요.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네, 약속해요. 그렇게 준우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로 전보를 갔어요. 태민이는 좋아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서 많이 아쉬워했지만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좋다며 금세 적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우가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준우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면서요. 그런 작은 소통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약속한 날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준우를 다시 만났어요. 1년 만에 본 그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어요. 미선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1년 동안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카페 창업의 꿈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 실제로 작은 카페를 오픈할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멋져요. 준우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부산에서의 경험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미선 씨, 이제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의 사랑을요. 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태민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엄마의 연애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요. 몇 달 후, 준우가 서울로 다시 정근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작은 카페에서 프러포즈를 했어요. 미선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태민이의 새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48세와 35세, 13살의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태민이가 저희의 증인이 되어 주었고, 준우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련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이차라는 편견, 교사와 학부모라는 현실적 장벽,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얻은 사랑이라서
더욱 소중해요. 48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태민이도 이제 준우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는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은 쉼터가 되었답니다. 때로는 나이 많은 신부라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준우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밤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선생님, 제가 학부모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나요? 그때 용기 내어 물었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8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증명해드렸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